예, 안녕하십니까. 화성문화원에서 연구원 역할을 맡고 있는 김명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아마 1강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혹시 2강부터 들으신 분이 계실까봐 먼저 이 강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좌는 2020년 화성 지역학 강좌고요. 2015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지역학 강좌를 이 코로나19 관련된 사태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 이 화성 지역학 강좌는 화성시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화성문화원에서 이렇게 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강을 들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고전 문학을 전공하신 박수민 선생님께 화성의 인물인 이옥 선생의 문학과 인생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12강으로 이루어진 강좌를 진행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예, 문체반정의 홀로 맞선 마이너리티 2옥 제2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민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고전문학자 박수밀입니다. 좀 먼저 한번 좀 우리 1강 같이 했잖아요. 예. 케미를 좀 맞춰봤는데 예. 어때요? 소감은 좀 어떠신가요? 저 굉장히 떨렸거든요. 사실 네, 제가 뭐 이렇게 저는 항상 뭐 유튜브를 하기보다는 팟캐스트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네, 목소리는 좀 자신이 있는데 네. 또 화면에 비추면 네.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예. 아니 뭐 화면도 괜찮다고 생각되고요. 아직 못 보셨는데 아, 그런 거예요? 모니터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말이 비어 있으셔서 그렇군요. 아닙니다. 저는 예. 오히려 이제 1강 하고 나서 예. 왠지 케미가 되게 이제 잘 맞을 수 있겠다. 그건 저도 그죠? 찬성입니다. 우리 예, 갈수록 저 케미가 더 잘 맞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원래 다른 컨텐츠들도 보면 한 3강, 4강부터 네. 3회, 4회부터 좀 점점 재밌게 거죠? 돌아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더 많은 기대해 주시고 네. 화성문화원 유튜브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좀 해주십시오. 이거 좀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1강에선 말씀 못 드렸는데 저 유튜브 설명란에 PPT와 강의 자료 PPT와 저희 그 배포된 교재 PDF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혹시 뭐 더 알고 싶으시거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혹시 이제 뭐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것들을 좀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화성문화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예. 계속 화성 얘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그 당연한 역할이니까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또 도움을 빌어서 이제 이옥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예. 이옥이 화성의 인물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1강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좀 이제 충분히 주목할 수 있는 고전의 문장가로 이렇게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2강 때는요. 예. 우리가 지금 1강 때 뭐를 했었죠? 문체반정이죠. 문체반정에 네,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문체반정과 이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우리 2강에서는 이제 좀 그 이옥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그런 어떤 이옥의 어떤 생애, 그리고 이옥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나눌 이야기는 먼저 또 한번 앞에 제가 한번 소개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나눌 이야기들이 어떤 것들이냐, 예. 뭐 이옥의 가계라든가 생애, 또 그리고 이제 뭐 이옥의 무덤 문제, 또 이옥의 친구들은 누가 있는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같이 이제 엮어서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예. 역시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제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질문 내용만 이제 우리 앞에 이제 같이 이제 예. 진행을 하고 있는 김 선생님과 합의가 된 부분이고요. 예. 나머지 부분은 그냥 자유롭게 우리가 정해진 격식 없이 예. 이렇게 진행을 해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 유튜브에 맞게 그렇게 이제 좀 자유롭고 편안한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막 갈수록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자 그러면 처음은 어떻게 이제 출발할까요? 이옥의 한번 가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 네, 네. 자, 이제 이옥의 이제 가게는 사실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하려면은 먼저 좀 제가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예. 이옥이라는 인물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고요. 예. 또 이옥 이제 그 번역이 된 게 한 20년 전이라고. 20년 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제가 자료집에도 이제 그 어떤 그 번역집 이제 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제가 예. 이제 책을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이옥 완역 이옥 전집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게 어딘가요? 그러니까 실시약사 고전문학 연구회에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료집에 있는 번역문은 요거를 좀 참고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 책 덕분에 이욕이 더 잘 알려지게 됐어요. 저희 그리고- 문화원에서도 한 권 갖고 현재 있나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꼭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욕의 가계와 생애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 김균태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처음에 이연이라고 하는 이욕의 작품 중에 이연이라고 하는 걸 발굴을 해서 예. 알리면서 이제 가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김영진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이제 뛰어난 또 한문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되게 이렇게 정밀하고 정치하게 어떤 이욕의 가계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예, 화성시에서도 한번 오신 적 김영기 있나요? 선생님이 오셔서 네, 오신 적 예, 있죠? 하신 적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이 가계와 생애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된 거니까 이제 그 공은 좀 확실하게 먼저 얘기를 해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요. 원래 저 같으면 살짝 이제 제가 아는 것처럼 네. 이렇게 했을 텐데 네. 역시 선생님께 배울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 뭐 가계나 이런 거를 알기가 되게 어렵고 힘들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욕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게 소리 없이 사라진 인물이기 때문에 족보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근데 이제 이 김영진 선생님이 그거를 또 이런 걸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찾아내서 되게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거는 그분의 논문을 보시고 이제 저는 조금 이제 대략적인 것만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예. 딱 보시면은 이제 진사 이상호의 사남 6녀 중 3남. 그러니까 예. 총 그러니까 10명의 자녀죠. 그렇네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죠. 숫자가 463 이렇게 약간 야구 같기도 하고 463은 병살타죠. 네. 사남 6녀 3남이니까 네, 옛날에 야구 그 팟캐스트를 하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찾아보면 안 네. 되겠다. 근데 이제 저게 되게 많아 보이는데 저도 옛날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자녀가 늘 그냥 10명? 10명인 게 너무 흔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늘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막 아들, 딸 구별 않고요. 그냥 막 낳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자식이 많을수록 농사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떤 자녀 계획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저렇게 많아요. 아주 이거 좀 사담이긴 한데 네. 그 흥보가로 제가 석사 논문을 썼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 선생님이 네. 흥보는 놔두면 부자 된다. 네. 자식을 이몰 듯 폰할 듯 낳으니까 네. 키워놓기만 하면 다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 거랑 연결이 되는 그렇죠.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네. 낳으려고 노력하셨던 부분이군요. 그렇죠. 옛날에는 오히려 이렇게 많이 낳아야 또 그것이 생산에도 도움이 되고 예. 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공짜 일꾼이니까. 네,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어쨌든 이제 보니까 이제 재치소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 엄마가 이제 두 번째 엄마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서녀였어요. 또 그 어머니도 서녀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첩의 딸, 이제 서녀, 이제 첩의 딸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육의 집안이 서족 집안이에요. 그 고조 할아버지도 사실은 이제 서자였고 뭐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뿌리를 보면은 효령대군의 이제 11대 손이니까 되게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명문가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명문가인데 명문가라고 해도 되죠. 그런데 예. 이제 중간에 서얼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서족 집안이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명문가라기보다는 이제 좀 그렇게 한미한 집안 쪽으로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생각보다 진짜로 뭘까 이렇게 정말 너무 많은 재능을 가지고 계신데 이 집안은 그렇게 집안으로는, 네, 이렇게 좀 그 당시에는 쳐주던 집안은 아니었네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어떤 인물을 뭐 배우고 공부할 때 예. 그 어떤 뭐 뿌리가 어떠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 맞아요. 뭐 명망가에 태어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한미한 속에서도 어떤 자기만의 그런 길을 갔다는 모습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예. 또 만약에 뿌리를 따져야 된다면 공자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그 아버지가 그 나이 차이가 60살이나 나는 안징제라고 하는 외가 쪽에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요. 60살 차이. 예. 엄청나죠? 그것도 좀 대단하네요. 네. 니구산이라는 곳에 그래서 이제 마을을 피해서 거기서 이제 공자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야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좋지 않은 그런 그렇죠. 합치는 걸 맞아요. 야합이라고 하죠. 야합이라고 그게 하네요. 공자의 출생과 관련돼요. 그 말이 그 말이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공자의 출생을 따진다면은 공자를 뭐 우리가 뭐 성인으로서 뭐 이렇게 기리는데 그 뭐 어떻게 해서 태어났느냐 이걸 따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연자를 그리고 시키지 말고. 오히려 또 그런 출생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훌륭하신 인물들이 되신 거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훌륭한 인물이 됐다.
그러니까 이옥도 이런 한미한 그런 집안에서도 오히려 자기만의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문학적 신념을 지켜나갔다. 그러면 오히려 더 빛나 보일 수 있다고 봐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한번 볼까요? 이옥의 가계. 자, 직계조상 가운데 이제 이기축이라는 분이 조금은 이제 어떤 이름이 좀 있는 분이다 보니까 제가 소개를 했는데 예. 이분도 이제 김영진 선생님의 그 논의에 의하면은 좀 서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뭐 관료 생활을 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북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때 유명무실해졌거든요. 아, 예. 노론이니까 예. 저 정조 시절에는 그래서 이제 북인의 계보에 그래도 북보에 그 가계가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이옥의 가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좀 알려져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이옥의 집안은 한미한 뭐죠? 무반계. 무반의 서족 출신으로 이제 당색은 되게 약했고 또 권력 기반도 되게 이렇게 이제 약했던 거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장원 급제를 또 네, 하고 맞아요. 그죠. 성균관에 들어가고 했으니 굉장히 집안에선 기대가 컸을 것 같습니다. 네, 장원 급제라기보다는 어떤 초시에서 1등을 했으니까 초시. 장원 급제를 할 수 있었는데 그냥 그렇네요. 초시에서 네, 이제 꼴등으로 강등되는 그런 그렇군요. 결과를 맺었다라고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옥의 가계는 이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예. 이옥은요, 그 어떤 묘지나 행장 같은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가계를 파악할 때 보면 묘지명이나 또는 행장 이런 걸 누군가가 써주기 때문에 예. 그걸 통해서 많이 하는데 이옥은 그런 게 없어요. 행장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 사람의 이제 그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일생을 쭉 기록해 주는 걸 예. 행장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누구 아들 누구 이렇게 그러면 다 시작하니까 나오죠. 거기에 무슨 족보를 벼슬- 딱 네, 갖다 그렇죠. 붙이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뭐 족보도 알 수 있고 또 무슨 일을 했고 그런 것들이 행장이나 묘지명 같은데 이제 다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야, 정말 저 묘지를 찾아보시겠다고 열심히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지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미리 얘기를 하자면 하여튼 묘지를 지금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좀 이따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옥은 좀 알려진 부분이 별로 지금 없고요. 예. 또 이제 작품이나 가계, 아까 이제 족보, 그리고 예. 북보 이런 걸 통해 단편적인 사실만 이렇게 확인돼요. 음. 그러니까 이 지점은 아쉬워요. 많이 아쉬운데 예. 이게 되게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문학의 상상력에서는 너무 또 이렇게 글을 쓸 때 문학적으로 쓸 땐 도움이 돼요. 왜냐? 이옥을 주제로 하는 글을 쓸 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오. 왜 그러냐면은 얼마든지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옥의 삶에 네, 대해서요? 그러니까 다 자세하게 밝혀지면 쓸거리가 뭐가 있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많은 걸 남겨주고 가셨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대장금 같은 것도 원래 한 줄짜리 그 조선왕조 실록이에요. 거기에 예. 이제 저 여자 어이가 이렇게 된 거, 그거 갖고 대장금이 나온 거고, 예. 뭐 그렇듯이 뭐 이렇게 몇 줄 안 되는 거면은 나머지는 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이렇게 일생을 쭉 쓰는 뭐 전이라든가 평전 같은 거 쓸 때는 오히려 이제 객관적인 걸 중요하는 분들은 쓸거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문학으로서 쓸 때는 좀 상상력을 많이 이렇게 덧입힐 수 있어서 이옥을 더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오히려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가신 분이니까 뭐 영화나 네. 소설이나 뭐 네. 이런 소재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빈 공간도 많고요. 그렇죠. 뭐 정치적이지는 않지만은 뭔가 조금 더 이제 어떤 정치에는 나서지 않았으니까 예.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다간 면에 초점을 기울인다면 예. 충분히 영화적 상상력도 가능한 인물이다. 네, 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옥의 가계와 삶에 대한 거를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를 해 보자면 예. 이제 한번 여러분 PPT를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다 나와 있고요.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계속 화성을 홍보하고 계시니까 남양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이제 남양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학자들은 이거를 남양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 이옥이 남양주생이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남양이 이제 지금의 화성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옥은 화성에서 태어났고요. 화성에서 성장을 했고요. 화성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 화성 시민입니다. 남양 도우부에 네, 그래서 아직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가요? 화성은, 예. 이옥은 아주 순연한 그 어떤 화성 토백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화성에서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어떤 이 화성 지역 주민이라면은 이옥을 좀 더 잘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살에 결혼했어요.
굉장히 빨리 그때는 빨랐나요? 그때 그렇지 않고요. 옛날에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 나이입니까? 네, 그러니까 15, 6살이 결혼 평균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결혼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여성들이 30대 중후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32살. 그래요? 내가 저만 다른 세상을 작년인가가 32살만 해도 진짜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생각보다 빨리 결혼한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러면 35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예, 한 그 정도. 그럴 수도 체감은 있어요. 좀 그렇게 그죠? 듭니다. 그렇죠. 아니, 저희는 주변에 인문학자들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참 갑자기, 인문학자들이 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선생님. 네, 여러분. 갑자기 서글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인문학이 이 토대가 돼야 이제 사실은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 고전 시대는 문이 어떤 지배하던 시절이었어. 문.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전쟁 시대는 무가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예.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제 우리도 전쟁 직후에는 무인들이 권력을 가졌었죠. 예. 근데 이제 21세기 지금도 사실 문이 이제 어떤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이 과학기술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가 이제 앞으로는 기술을 가진 기가 어떤 그런 권력의 중심이 될 거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 기가 인문학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추지 못하면은 예. 그야말로 이제 그 영혼이 거세된 그런 껍데기뿐인 욕망만 따르는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과 기를 겸비한 인간이 될 때 좀 더 우리가 삶을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결혼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는데 그렇게요. 그렇네요. 네, 더 이상 어쨌든, 가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네.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네. 적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예. 20살은 좀 늦은 나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군요. 네, 그래서 15살, 16살. 오, 그렇게 빨리 결혼하나요? 우리가 예전에 그 사극 보면은 관연한 제 딸을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관연. 예. 이 관연이 뭐냐면은 그 과자가 오이 과자를 써요. 예. 오이 과자인데 이걸 이렇게 딱 파자라고 하는데 딱 둘로 나누면 88이에요. 그럼 88이 64가 아니라 8 더하기 8인 거예요. 16살이 예, 28 관연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연의 뜻이 노처녀라는 뜻이야. 홍기가 그래요? 꽉 찼다. 네, 홍기가 꽉 찬 나이. 관연한 제 딸을 거두어 주셔서 그래서 홍기가 꽉 차. 이게 겸양의 말이 아니라 진짜로 16살을 그렇게 여기는 네네.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은 대개 15살, 남자들도 16살쯤에 예전에는 이제 결혼을 했던 거죠. 야, 많이 다르네요, 역시. 그러니까 이욕은요 좀 늦게 결혼한 거예요. 아. 네, 이 정도면 옛날에 2~3명의 이제 아이가 있죠. 그리고 요거 작품이 김여가 지은 담정총서에 이렇게 수록이 돼 있는데 예. 요거 이제 친구 얘기니까 좀 이따 친구 얘기할 때 예, 한번 좀 그렇게 하시죠. 구체적으로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욕이 살던 이제 마을이 어디인가 이제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고증을 해야 되는데 예. 어떤 한 시에 이제 그 한 시를 통해서 이욕이 이 마을에 살았겠거니라고 추론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도대체 이욕이 태어난 곳이 어디고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워낙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욕은 교우 관계에 대한 글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옛날에는 어떤 친구가 어디 나가면은 그거 뭐 송서라고 해가지고 글 써주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예. 교우 관계에 대한 글도 거의 없고 행장도 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욕은 그야말로 이제 어떤 베일에 쌓인 면이 되게 많아요. 뭐 단편적인 것만 알 수 있는데 시 하나를 통해서 요것이 틀림없이 요 글을 읽어보면은 요게 바로 이제 이욕의 집이겠거니 해가지고 예.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이렇게 쭉 지금 읽어보시면 예. 바다를 향한 살인문 다다 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뭔가 앞에 바다가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바다에 걸쳐 진이 설치되어라고 했는데 여기 뭐 화량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전선도 있고 뭐 이제 백척이나 된다 해서 요걸 보고서 앞에 이제 진이 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 화성의 언어일 거라고 하는데 저는 화성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화성문화원에 계신 김 선생님이 한번 요 부분을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예. 제가 좀 요청을 해가지고 요거 좀 지도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미리 좀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 요거는 좀 지도와 함께 김 선생님이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예예하면서 뭔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려니까 조금 힘들기는 한데 네. 그 시를 다 한번 쭉 보시고요. 네네. 그 화면을 뒤로 네, 넘겨주시면 한번 좀 넘겨드릴게요. 예, 여기 근데 와룡도 나오는데요. 예, 와룡의 호를 전하고 사실 네. 남양이 이제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삼고초려를 할 때 남양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삼국지 그러니까 중국의 남양과 이 조선에 있는 그 남양도호부 지금 현재 화성시 남양과 네.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을 또 재미있게 추측해 보시는 분들도 아니 계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 와룡이라는 뭐 산이라든가 뭐 지명이 있는 거예요? 뭐 예, 와룡이 지명이 있죠. 있구나. 예, 제가 다음 페이지에 네네, 어디 지도를 그럼, 해놨는데요. 네네. 지금 그 지도를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그 지금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조선 후기 지방 지도라고 해서 남양 지도라고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저 Q10354 그 코드를 치시면 네.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네. 규장각에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경기도 남양부를 그린 지도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경기도 화성시의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비봉면의 일부 지역이랑 안산시에 속하는 대부도, 원래 대부도도 화성시에 속했다가 안산시로 갔죠. 그리고 제부도, 옹진군의 영흥면 이렇게 요게 이제 남양부라는 영도. 소리구나. 예, 이게 이렇게 네. 남양 지도에 이게 나와 네.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네. 지금 이렇게 이 지도를 저희가 180도 돌려서 확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글씨가 뒤집어져서 나와가지고요. 지금 저기에 송산면이랑 화량진성이 있어서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지도를 찾다가 이렇게 이 송산면에 이제 화량진성이 있는 걸 네. 지금 발견을 하고 이것에 지금 이 지도를 힌트로 네. 어떻게 좀 더 알아볼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뒤쪽에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그런가요? 네. 예, 지금 현재 여기가 저기 와룡산이라고 써 있구나. 예, 지활입니다. 네. 저기 보시면 작게 지활이? 보이셨겠지만 여러분이 네. 많이 쓰시는 지활이 써 그 있네. 카카오 맵에서 제가 네. 그 따온 건데요. 음. 이 와룡산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와룡의 그 얘기들이 있잖아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래요? 여기가 송산면 지활이고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와룡산, 와룡산이 화량진성이 있구나. 또 와룡산이 위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넘겨주시면 산은 와룡의 호를 전하고 남쪽에는 바다에 걸친 진이 설치되어 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지와리의 이제 이옥 선생의 그 거처가 있지 않았겠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네. 이 부분들이 이제 학술적으로 어떻게 규명되어 있는지까지는 아직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한번 찾아본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 그러니까 그 이옥의 생가를 좀 추정되는 것도 일단은 어느 정도 이렇게 확인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네. 말씀하신 지금 이제 그 매립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그 화량진성이 원래 그 진성 주변에 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제 바다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바다가 없고 바다가 보이지가 않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정확한 게 아니라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추정이죠. 쌀인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막 배도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들이 많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지와리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 이옥의 생가로 추정되는 것도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지만 예. 객관적으로 고증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밝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좀 더 정밀한 고증 작업이 필요하다 정도로 예, 정리하면 될 연구가 것 좀 같죠?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이 뭐 나오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자료가 좀 별로 없어요. 예. 그 지점은 좀 어려운데 어쨌든 간 그래도 이 지와리가 이옥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고향이기 때문에 예. 무언가를 뭐 만들거나 할 때 좀 여기를 좀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군요. 그죠? 예, 그래 한번 저희도 이제 자주 찾아봐 가야 될 곳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옥의 무덤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맞아요. 무덤도 찾아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활동을 좀 저희도 문화원 쪽에서 좀 재미있는 활동으로 만들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무덤을 왜 찾지 못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한나라의 그 지엄한 국왕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이제 군족에까지 오른 그런 낙인 찍힌 인물인데다가 네. 또 어떤 서족의 한미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가문이 좀 제대로 계승되지 못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게 박제가 제가 참 이제 어떤 좀 깊이 공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관심 갖는 인물인데 예. 무덤이
광주 엄현군가 어디에 이제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딘지는 몰라. 이것도 못 찾았어요. 그것도 이제 박제가도 서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예. 그런 인물들의 좀 무덤이 좀 발견이 되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뭐 좀 조만간 한번 이옥의 무덤은 좀 발굴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네요. 그죠? 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또 네. 학자분들도 또 주목하는 바가 네. 될 수 있고 네. 또 자료도 이제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나오기 마련이니까 네. 좀 더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에 이옥이 왜 문제적인 인물인가 한번 예. 충분히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이 이옥이 이거 화성을 넘어서서 이런 전국구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이제 인물이 이제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이옥의 친구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보자면요. 아까 이제 담정총서 얘기했잖아요. 예. 절친 김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옥은 그래서 이제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죽었어요. 소리 소문 없이 죽었는데 이 절친이 김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이 사람은 근데 이제 노론이에요, 당시에. 근데 아마 그러니까 성균관 시절에 이제 가까이 거기서 이제 만났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친하게 이제 지내면서 되게 이렇게 절친이 됐는데 예. 김녀가 자기의 문집을 만들 때 예. 이제 친구인 이옥의 문집을 갖다가 다 수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그 문집 안에 넣어준 거예요. 그런 경우가 흔한가요? 별로 흔하지가 않죠. 그건 지 거는 다 지가 하죠. 그쵸. 남의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친했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좋은 친구 만난 거죠. 그리고 친하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고 이제 좀 더 마음으로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김녀 덕분에 이옥의 문집이 제대로 이렇게 수습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번역은 오히려 이제 이옥에 먼저 번역이 됐고, 사실 김녀의 작품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적이라고는 생각돼요. 굉장히 뭐 김녀체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이제 좀 이옥과 닮은 예. 그런 소품적인 이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우리는 뭐 이옥 김녀를 소품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사자들은 우리가 쓰는 건 소품이 아니야. 이것이 진정한 고전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 이제 다른 문제잖아요. 하여튼 김녀 덕분에 요즘 말로 수혜거네요. 그게 진짜. 네네. 근데 좀 하여튼 안타까운 거는 그럼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서로 주고받는 그런 글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예. 이런 게 없고 다만 이제 저 뭐 이옥의 그런 이제 소집 이제 문집들에 거기에 뭐 재라든가 발 같은 거를 이제 김녀가 이렇게 이제 써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 단편적으로 좀 알거나 뭐 이런 어떤 층이에요. 재랑 발이라는 건 이제 그 글을 소개하는 네, 그런 소개 글인 안 거죠. 그러니까 그 머리말 맞아, 예. 맞아요. 소개하는 글인데 이제 뒤에 쓰는 건 발이라고 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강희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소복 계열이고 이 사람들은 성균관 유생 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학창 시절 또는 뭐 학원에서 또는 뭐 어떤 대학 시절에서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 어떤 동아리에서 만나거나 그럴 때 이 친구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저희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누구죠? 이 강희천이라는 사람도 왜 문제적이냐면은 천주교를 믿어요. 네네. 다들 좀 그런 분들이. 네, 그렇죠. 좀 약간 무슨 기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좀 남다른 그런 개성이 있어서 예. 천주교를 믿었는데 저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뭐 평전이나 이야기를 만들면 재밌는 게 이 강희천이 이제 천주교를 믿는데 예. 주문모 신부한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주문모라는 분이 예. 중국 최초의 순교자예요. 예. 이분이 내가 되게 멋있는 게 1801년에 이제 신유 사옥이 일어나서 그 천주교 박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중국 이제 거기에서 넘어오라.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 압록강을 넘어가는데 압록강을 딱 건너다가 내가 조선에 내 사랑하는 백성을 두고 여기를 갈 수 없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멋있네요. 한양으로 와가지고 그냥 잡혀요 스스로. 잡힌 다음에 이제 순교당하죠. 예.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런 신앙인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우리 시대에 이렇게 또 좀 더 나가면 그렇긴 하지만 예. 우리 시대의 어떤 신앙인들은 너무 자기 욕망을 따라서 거기에 어떤 신을 갖다가 자기 욕망에 투사할 뿐인데 예. 이런 주문모 같은 분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오로지 진짜 어떤 그런 이제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진 분. 예. 네.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멋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근데 사람과 강희천 선생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주문모 신부가 그랬다는 얘기죠. 그렇죠.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강희천도 끝까지 근데 저는 그게 대단해요. 그 어떤 유학의 시대에 예. 그렇게 이제 천주교를 믿고 또 순교까지 하는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게 그게 굉장히 저는 이렇게 좀 대단해. 그 결심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모두에게 돌을 맞을 그런 결심을 그쵸.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게 저 김려도 또 얽혀요. 김려하고 강희천이 또 같이 친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1797년에 예. 그 비어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유언비어 할 때 그 날아다닐 비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은 뭐 어떤 섬에 신인이 나타나 가지고 뭐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라는 유언비어가 떠도는데 아. 이게 무슨 뭐 정도령처럼 예, 그랬는데 이제 이거에 이제 그 저 주역으로 저 강희천이 이제 걸리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려도 같이 친구였기 때문에 같이 걸려들어서 김려도 유배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같이 유배 생활을 하는데 예. 강희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유사옥 때 이제 저 순교를 하고요. 아. 김려 같은 경우에는 노론이다 보니까 이 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배 생활 오래 하지만 예. 이제 풀려나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벼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 많이 다른 점도 있는데 비슷한 점들도 네, 있네요. 그렇죠.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한국 사회랑. 네네. 예. 그리고 뭐 유두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종 사촌이었어요. 유두공이 좀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예,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그 국사 때 국사 시간에 막 줄 때 달달달 외울 때. 예, 맞아요. 이제 바레고라고 하는 작품이 맞습니다. 있어서 바레고. 사실 문학인이지만 역사학자의 이미지가 되게 이제 강한 그런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이 유두공이 또 이제 저 중국으로 이렇게 사신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예. 그 뭐죠? 그 이욕의 이제 백운필이라는 그 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신기한 동물이나 이런 얘기를 유두공한테 들은 거다 해가지고 쓴 것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이지 뭔가 이렇게 친밀함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게 되게 아쉬워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좀 신기한 얘기를, 그러니까 좀 허무맹랑한 얘기를 조선시대에 누구한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친하다는 근거가 이거 좀 그렇죠. 너무 무리한가요? 맞아요. 아니 맞아요. 근데 원래 얘기할 때 좀 너 그 허무맹랑한 소리 좀 하지 마 이렇게 얘기 들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막 신기한 얘기 예. 이런 막 그래서 진짜 핀잔 들을 수도 있는 얘기를 해줬다는 거는 또 친한 관계였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연암과 소소한 인연이 있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연암을 소소해요. 정말 소소한데 예. 연암을 갖다 자꾸 등장시키는 거는 일단 제가 갖다 연암 전공자이기도 하지만 이 연암은 이혹 전공을 해주십시오. 네, 이혹도 정말 사랑해요. 근데 연암은 같은 급이 좀 지금은 달라요. 어쨌든 급이 이게 굉장히 다른 인물인데 연암과 어쨌든 같은 급에서 제가 이렇게 놀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예. 소소한 인연이지만 예. 이제 그 인연을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 자 일단은 지금 보니까 김려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 예. 이제 김려 보면은 이욕의 문집 서문에 써준 글을 통해 이제 이욕에 대한 김려의 시선을 알 수 있다 그랬죠. 예. 거기서 이제 김려를 어떤 친구로 바라보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이욕에 대해서 참 이욕은 깨끗하고 의기가 넘치는 친구야. 의기가 역시 넘치네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기묘한 정감, 특이한 생각이 누에가 시를 토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막 줄줄줄줄 나온다는 거죠. 샘이 구멍에서 솟아나온 것 같다. 그래서 이욕의 글이 되게 기묘하대요. 정이. 제가 읽어봐도 그래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욕이야말로 조선지성사에서 최고의 감성주의 작가이자 탐미주의 작가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예. 네. 감성주의,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탐미주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쓰는 사람이 아니었대. 이욕은 줄줄줄줄. 뭐 이렇게 연암 스타일은 쥐어짜는 건 아니어도 깊이 생각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제 이욕은 바로바로 이렇게 막 써나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뜨개질을 하듯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술술술술술 막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다면 후자. 네, 그 진짜 예술가의 글쓰기네요. 그런가요? 그 뭐랄까 학자의 글쓰기와 예술가의 글쓰기가 다르잖아요. 그것도 좋은 비유가 같네요. 학자는 뭔가 이렇게 그런 예술가라 해서 꼭 뭐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예술가는 자유롭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학자들은 그냥 이렇게 머리 쥐어 싸매면서 근거가 무엇인가?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생각일까? 네. 누가 한 거를 내가 논문 쓰면서 내가 읽어보고 그냥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왜냐면은 내가 어디서 읽고서 혹시 이 말을 쓰는 건 아닐까? 이런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건 학자들이 갖고 있는 숙명이에요. 예,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욕은 그런 학자형이 아니라 예. 그야말로 자유롭게 막 쓰는 그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욕의 이제 소품적 글이 이제 진정한 글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로 고문 그러니까 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아까 하신 것처럼 고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그 고전이 이제 그런 전통 고문으로서의 고전이 아니라 소품인 것이 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거 보세요. 저 PPT를 보시면 예. 이게 이제 김녀가 이제 그 도화 유수관 소고라는 이제 이욕의 이제 그 문집에 예. 이제 써준 그 글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욕이라는 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자꾸 소품문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고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해주는데 비유가 저는 좋아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예. 한번 읽어보실까요? 글을 보는 것은 꽃을 보는 것과 같다. 모란과 작약의 풍성함과 요염함을 가지고 페랭이 꽃과 수국을 버리고 가을 국화와 겨울 매화의 고담함을 가지고 붉은 복사꽃과 살구꽃을 미워한다면 이를 일러 꽃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네, 이게 이제 그 김녀가 예. 이제 그 이욕의 도화유수관 소거라고 하는 이제 소문집에 써준 머리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욕 보고 너는 왜 자꾸 고문을 안 쓰고 소품문을 써? 이렇게 이제 막 이제 힐난하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김녀가 변호를 해주면서 그 비유를 꽃으로 비유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모라는 되게 풍성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수국은 되게 그 반대예요. 되게 이제 소박하다고. 그렇죠. 그리고 국화는 되게 고담한 운치가 있고 예. 복사꽃, 살구꽃은 되게 이제 화려해요. 그랬는데 이제 모란의 어떤 그런 풍성함을 가지고 수국의 그런 소박함을 버리면 이게 예. 이제 꽃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데 예. 그러면 꽃을 아는 자, 꽃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길래 이제 이거를 비판해요. 그러면 그 뭐 어떤 모란이 요염할 때 수국을 어떻게 해요? 꽃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러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네. 그 꽃이 뭐 필요한 시기나 네. 그 필요한 기분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 장소와 시간과 나의 감정에 맞춰서 네네. 그 꽃을 이제 잘 어울릴 때 그 꽃을 딱 고르고 네. 그 꽃을 사용하고 꽃을 네. 사랑하면 되는 건데 네. 왜 굳이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것들만 좋은 거라고 얘기하느냐 뭐 네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해 주셨지만 간단하게 말한다면 간단하게. 그러니까 모란이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네, 수국이 맞습니다. 소박하면 소박한 대로 나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꽃을 다 예쁘니까. 그렇죠. 예. 꽃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이러니까 안 되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모든 꽃을 다 사랑하겠죠. 예. 어떠한 형태든지. 예. 아마 저는 그게 진정한 꽃을 사랑하는 거라고 보는데 예. 이제 글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꼭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격식을 갖춘 틀만을 가지고 이것만이 고전이고 나머지는 고전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예. 사람마다 다 다양한 개성과 문체가 있는데 예. 그 다양한 개성과 문체를 다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줘야지 예. 왜 그렇게 꼭 어떤 하나의 틀을 가지고 모란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국을 버리고 이러면 이거 되겠어? 이거는 꽃을 아는 자가 아니잖아. 그럼 이제 이거는 글을 아는 자가 아니잖아. 이런 예. 이제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 그 유명한 작가는 다 작가마다 자기만의 고유한 그 글쓰기 스타일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이제 뭐 김훈 작가 같은 경우에는 예. 글이 굉장히요 간결해요. 그러니까 감정을 별로 안 드러내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섬마다 꽃이 피었다와 그 남한산성의 첫 부분일 거예요. 섬마다 꽃은 피었다. 또 섬마다 꽃이 피었다. 꽃은 피었다로 할까 꽃이 피었다로 할까를 가지고 사흘을 고민했대요. 그 은과 이 조사를 뭘로 할까에 따라. 근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면은 그거 뭐 별 큰 상관없을 것 그죠? 같은데. 그 우리가 봤을 때는 예. 그게 뭐가 이렇게 대단해라고 그러니까요. 하겠지만은 그러기에 빨리 더 예, 쓰지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예. 꽃 이인제와 꽃은은 하나는 이렇게 객관화시키는 거고 하나는 자기의 감정어를 그러니까 한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김훈 작가가 그런 생각을 네네. 하면서 그 고민을 그러니까 하시는군요. 네, 김훈 작가는 그렇게 이제 글을 좀 이렇게 간결하게 다듬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 작가들은 어떤 글을 읽으면 그 작가인 줄 몰라도 이 작가인 것 같은데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돼요. 예.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기준을 하나의 틀로만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다 그 비슷한 그런 붕어 방식의 글을 쓰면은 그게 무슨 고전이냐 이런 논리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쓴 글인지 또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꼭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아니... 제가 너무 중요한 항상 거는, 가는군요. 예, 자기의 어떤 개성을 갖는 글, 그게 오히려 진정한 고전이 될 수 있는 거야. 꼭 소품문이라고 놀리지 마.
자기 개성 잘 갖추면 이것도 고전이 될 수 있어. 오. 이 논리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나는 요즘 사람이다. 내 스스로 나의 시 나의 문장을 짓는데 선진양안에 무슨 관계가 있으며 위진삼당에 뭐 얼매일 필요가 있는가. 이거 누구 말일까요? 근데 이게 김려라고 써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지금 계속 김려라고는 써 있지만은 저 그 본문은 나라고 하니까 김려인 줄 알았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묵토양 초본권에 있는 이제 그 이욕의 글에 대한 김려의 머리말에 예. 이욕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욕이 이런 말을 했다고 쓴 거군요. 그렇죠. 이욕이 야 나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의 시, 나의 문장을 짓는데 굳이 뭐 선진양안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선진양안이 무슨 뜻인지 좀 알면 그때 멋있어질 것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진나라 양안 시대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옛날 이제 고전 시대 사람들은 문필진한, 시필성당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문장은 반드시 문필진한, 진나라 한나라 때도 선진양안 시대 때에 산문을 써야 되고, 시필성당 시는 반드시 당나라 시대 때의 시를 써야 돼. 그게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걸 갖다 의고문자라고도 하고 옛날에 이제 어떤 그 고문을 추구한 사람들의 생각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이욕은 그렇지 않아. 나는 지금을 살아가. 나의 시, 나의 문장을 짓는데 굳이 왜 이렇게 남의 시를 써? 그러니까 이제 매화만 좋아,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저런 말을 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옛날에. 보면 이제 허균이 이제 나의 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저 연암 박지원이 또 이렇게 늘 나의 시 강조하시고 다산 정혜경 선생은 나는 조선 사람이니 조선 시를 짓겠다. 그러니까 이제 당을 뭐 고문을 그렇죠. 따르지 않고 중국의 그런 어떤 저 선진양안 그런 게 다 중국이잖아요. 그거 따르지 않고 난 조선 사람이야. 난 나의 시, 우리 시를 쓸 거야. 이렇게 좀 멋있는 사람들이 주로 나의 시, 나의 문장을 강조해요. 그 이옥 선생도 멋있는 분이네요. 그렇죠. 이옥이 그 격에 지금 들어가는 거야. 이옥이 허균, 연암, 다산. 근데 요 지금 반열에서 지금 있는 겁니다. 다들 그 좀 삐딱하고 삐딱. 사실은 삐딱하다기보다 그렇죠. 좀 개성이 강하시고. 네, 지금은 맞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글을 써야죠. 소신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시네요. 그 당시에는 정말 삐딱하게 보였지만은 지금의 보자니 정말 멋있는 말씀들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기상의 기상도 이제 이욕의 자니까 나는 이욕의 시와 산문을 사랑해. 김려가 그렇게 말하면서 기묘한 정감, 특이한 생각이 뇌가 시를 토하는 것 같다. 아까 이제 앞에서 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이욕의 그 글이 누에가 실토하자 자유롭게 막 쓰면서 거기 보면 기묘한 정과 특이한 생각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욕이라는 사람은 김려 덕분에 저렇게 이제 알려지게 됐지. 김려가 아니었다면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나의 시 또 뭐 어떤 기묘한 정감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친구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연암과의 또 인연 중요하죠. 연암을 좋아하시니까. 인연이지만 연암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연암에 이제 급수가 있기 때문에 이욕을 그 연암과 그 이제 급수를 좀 맞춰 주는 거예요. 아직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연암 박지원보다는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뭐 아직이 아니라 엄청 알려지지 않았죠. 근데 이거 연구자들도 사실은 연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런 일반인이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소한 인연이에요, 사실은. 1795년 그 상가연으로 아까 이제 군대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연암이 그 당시에 지금 저 함양군인데 거기에 이제 안희현감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안음이라고 이제 불렸는데 거기서 하루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풍중로당이라고 하는 이제 신축한 건물이 있었는데 연암이 그거를 보고서 이제 옹호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옥변이라는 글에 보면 이제 연암 박지원이 지은 거다 하면서 연암이 말하기를 내가 집을 지으니까 중국식으로 지으면 비방이 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한다는 거죠? 중국식으로 짓는다고. 이제 그 당시 연암이 이제 열알기 작가잖아요. 그래서 열알기가 바로 이제 그 어떤 중국의 좋은 제도와 문물을 본받아서 조선의 가난한 현실을 바꾸고 싶은 그런 열망을 노래한 거거든요. 지금은 막 엄청난 책이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지만 그때는 비방을 들었다는 얘기네요. 엄청 비방 받았죠. 하지만 그때도 장안의 화제였어요. 충격을 탁 준 글이군요. 정조가 읽어보고는 정조까지 읽어보고는 야 오늘날 이 문풍이 이렇게 타락한 게 그 가운데 열알기의 죄 아님이 없어.
그러니까 비록 욕은 했지만 예. 정조도 읽어보고 이게 되게 문제적인 거는 알았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는 한 1시간짜리니까 제가 지금 할 수는 없고요. 다른 유튜브에서. 네, 어쨌든간 그래서 이 박지원이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중국식으로 지으면 비방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중국제라고 하는 게 그전에도 살짝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싼 느낌이 이제 이렇게 예. 이제 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오늘날의 유럽과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선진국이고 막 네, 최신 유행. 했는데 예. 저기서 말하는 중국이 그 명나라 그 중화 사상의 그 중화로서의 중국이 아니라 이제 청나라 우리가 오랑캐라고 부르는 청나라의 중국식이었던 거예요. 중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비난을 했죠. 너 어떻게 저 청나라 그 중국 거를 지어? 이제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욕이 그거를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 우리 지금 조선의 궁궐과 가옥이 다 중국에서부터 생긴 거 들여온 거잖아. 예. 그리고 기자 이제 기자조선 있거든요. 그걸 맞아요. 믿었거든요. 기자가 그러니까 기자도 그 중국에서 온 사람이잖아. 예. 그리고 나무, 쇠 이런 것들은 알고 보면 다 중국 사람이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중국 욕하지만은 우리 조선에서 쓰는 게 알고 보면 다 기원이 중국에서 온 건데, 그 왜 연암을 그렇게 욕해?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왜 달라 보이냐면은, 예. 그러니까 이 욕은 그 당시 다 북벌론 때문에 이제 중국을 갖다 정벌하자라고 생각하던 시대에 저렇게 저 논리는 지금 청나라가 중국이지만 거기에 예. 나오는 집이나 제도는 다 예전에 중화의 어떤 전통에서 온 거다. 이 논리도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욕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렇게 북벌을 생각한 건 아니다. 이런 문장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네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간 이제 좀 이제 정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욕은 어떤 한미양 가문 문체반정 핍박으로 인해서 좀 외롭게 살다 간 사람이고요. 예. 하지만 이 글쓰기를 굽히지 않은 문학적 신념 덕분에 이제 오늘날까지 살아서 또 김 선생과 제가 이렇게 이제 이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이 문학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이제 생애와 이제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제 이후로부터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진면목은 또 문학에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네. 이후에 또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는 얼마나 또 재미있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직 이욕의 문학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욕은 고전시대 최고의 감성주의 작가이자 탄미주의 작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날에 읽어도 거리감이 별로 안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어떤 인생을 생각하게 해요. 어떤 교훈주의 계열은 아니에요. 그쪽은 아닌데 예. 오히려 이게 문학, 그러니까 미를 위한 미, 예술을 위한 예술 그런 얘기 조금 들어보셨죠? 예. 그런 관점에 서 있는 사람이 이욕이에요. 고전 시대는 거의 99%가 도덕을 위한 문학을 했어요. 예. 연암도 거기에서 그렇게 자유롭진 않아요. 그런데 이욕은 그냥 문학을 위한 문학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쪽으로 가다 보면 또 이제 이 반대편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문학을 위한 문학을 했는데 예. 도덕을 위한 그 이제 뭐랄까 이제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인간의 문학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알게 되고 성찰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네. 재미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욕망을 맞아요. 이렇게 직시하다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맞습니다. 갑자기 똑똑한 척을 네, 맞아요. 똑똑한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들여다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인간의 본질을 찾아내고 예, 맞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제가 하고 싶었던 맞아요. 얘기가. 예, 삶의 어떤 자양분으로 이렇게 이제 삼게 되는 건데 바로 이욕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교훈, 좋은 친구는 그 사람을 빛나게 한다. 네, 근데 김여 덕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친구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걸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또 사람이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모이고 좋은 네. 영향을 주고받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또 이욕의 또 친구들을 보니까 다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좋은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도덕주의적으로. 야, 아니 좋은 말씀하셔서 맞아요. 사실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기를 바라지 전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은요. 그러면은 좋은 사람이 또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친구 잘못 만나면 패가망신합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이욕 어떤 여기서 제가 이제 말하는 좋은 사람은 뭐 어떤 권력을 갖다 갖게 해주거나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네, 우리가 어떤 진정한 인간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뭐 이런 진가를 좀 알아봐주는 사람. 그죠? 내가 네. 사람들이 다 좀 이 사람은 이상해 해도 저 친구의 맞아요. 능력이 진짜 저 친구의 글이 좋은 글이다 이렇게 네. 평가해주고 알아봐주고 그런 사람이 또 좋은 친구 같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 이욕을 욕할 때 김녀는 아니야. 오히려 이욕의 문장이야말로 진정한 고전이야. 그래 놓고서 이제 그 작품까지도 다 수습을 해서 이욕을 알리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김녀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스스로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자. 이게 이제 결론적인 좋은 그런 이제 끝내려고 하니까 이제 네네. 뒤에서 좋은 얘기를 네. 자꾸 막 이렇게 긁어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 참 좋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결론은 이번 결론은 나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맺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어떤 이욕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이욕의 진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2강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3강을 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내일 저녁 6시에 3강이 또 올라옵니다. 예, 이 정도로 2강은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